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고신의 강사 양광현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곧 이제 기출예상 문제 1회부터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할 텐데, 먼저 구성을 살펴보면은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수리력, 문제 해결 능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는 이제 의사소통 능력에 해당하는 부분 공부하시게 될 거고, 뒤에 나오는 수리라든가 문제 해결 같은 경우는 유준상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보기에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50문항을 60분 동안 푸는 그런 형식이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그렇게 여유 있는 시험은 아니라는 거, 이런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따라서 문제 푸실 때 정확하게 푸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에 맞춰서 푸는 연습을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내용 자체는 어렵지가 않지만 소재가 조금 생소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문제풀이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바로 볼게요. 1번, 다음 글에 따를 때 스마트 시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선택지 보면서 하나씩 대응시켜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자가용을 활용할 시 통근 시간이 단축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먼저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스마트 시티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문단에서는 이제 스마트 시티로 인한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바로 두 번째 문단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두 번째 내용 보니까 교통체증 없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내용 제시가 되어 있죠. 자, 따라서 1번 적절하고요. 2번, 신규 인프라를 건설하거나 신규 인력 채용을 하지 않고도 도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기존 관리 방식에서는 신규로 인프라를 건설하거나, 자, 요런 방식이었다면 역접의 접속어 쓰면서 스마트 시티에서는 다르다라는 거 바로 확인이 가능할 거고요. 자, 따라서 2번 적절한 것도 확인 가능하겠죠. 3번, 유럽 등 선진국은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CT,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유럽 등 선진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급격한 인구 증가에 대한 이야기. 자, 요런 이야기들인데, 자, 일단 우리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유럽에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라는 거 뭐 우리 뉴스를 통해서도 뭐 저출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자,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 추론은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니까 급격한 인구 증가에 이야기하는 부분이 어딘가 보니까 아시아와 중남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따라서 여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유럽이나 어디죠? 유럽이나 선진국 관련해서는 도시시설물의 노후와 도심 지역의 쇠퇴를 극복하기 위한 뭐 이렇게 이어지고 있네요. 자, 따라서 정답 3번 바로 확인 가능하겠죠. 자, 실전이었다면 이렇게 정답 3번 골라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연습이니까 나머지 선택지들도 한번 살펴보긴 할게요. 4번, 아시아와 중남미 등 신흥국의 인구 증가와 인프라 부족 문제는 방금 했던 이야기네요. 기존의 방식인 신규 인프라 건설, 자원 추가 투입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겠죠. 5번, 도시 플랫폼의 스마트 시티를 위해 민간 투자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 민간 사업은 스마트 시티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제안하며 융복합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라는 마지막 문단의 내용들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1번 정답, 3번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2번, 다음은 LH공사의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작성한 보도자료의 일부 내용이다. 이를 통해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지금 작성의 주체가 어딘가 보니까 LH공사의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보도자료라는 거. 자, 어떤 뭐 공공기관이나 회사 같은 곳에서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이런 일을 했고 또 아니면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고 또 어떤 성과가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자, 자료를 만들어서 언론사에 뿌리는 게 바로 보도자료죠. 자, 그다음 보도자료 언론사에서는 그 보도자료를 받아서 얘를 기사화시키는 거고요. 자, 따라서 지금 주체가 LH공사의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이기 때문에 얘네가 하는 일이 바로 중심 내용이 될 거고요. 자, 그 부분 바로 찾아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에 공사에서는 이라고 시작하는 두 번째 문단이 바로 핵심 내용이 된다라는 거 바로 파악이 가능할 거고요.
자, 그럼 뭘 하냐 보니까 뭐 과정에서 그린 리모델링을 포함한 녹색 건축에 적용할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작성했다. 이 작성한 것에 대해서 홍보하고자 이 보도자료 썼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주요 내용,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으로 인한 기대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어지고 있네요. 자, 따라서 핵심 키워드인 가이드라인 중심으로 정답 찾아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요 가이드라인 마련했다라는 거 바로 정답 1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떤 보도자료를 작성한 주체가 누구냐, 요거만 파악했다라면 걔네가 한 일은 뭐냐, 요거 자연스럽게 찾아가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 문제 보죠. 3번, K은행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여 부득이하게 LH주택연금대출과 관련한 약관을 수정하게 되었다. K은행이 수정할 약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주요 약관, 대출금의 범위, 대출금의 지급, 그리고 보증료의 납부 및 인지세의 부담, 뭐 이런 항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그 다음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LH주택연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K은행은 누적되는 적자와 정부의 지급 준비율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정책으로 손익 및 경영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자, 또한 고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은퇴 후 남은 보유 자산으로 주택만을 소유하게 된 이른바 하우스푸어 고령자들의 주택연금 대출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이로 인한 K은행의 유동현금 보유량은 위기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다. 결국 손익이 맞지 않고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적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관을 어떻게 고쳤을 것이냐, 이런 거 묻는 내용인데, 자, 선택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번, 대출금의 범위를 엄격히 하여 실제 대출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을 줄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지금 앞에서 대출금의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항목들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은행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게 줄어들게 될 거고, 그거는 은행의 수익 저하로 이어지게 되겠죠. 자, 따라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어떤 약정의 교체로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 1번 골라줄 수 있을 거고, 2번 수시 인출 한도를 하향 조정한다 했는데, 돈이 한 번에 많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라면 은행 입장에서는 유동현금이 많아지게 된다라는 뜻이겠죠. 자, 따라서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가 있겠네요. 3번, 약정서에 따른 인제세의 대출자 부담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역시 마찬가지죠. 은행에서 돈 안 나가고 대출자가 그런 것들을 돈을 부담한다 한다면 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 보유량 늘어나서 유동성이 좋아지게 되겠죠. 4번, 대출 실행 정지 후 재지급을 하는 경우 지급 정지 기간 중 지급되지 아니한 대출금의 일시 지불 조항을 분할 지불로 수정한다. 자, 같은 맥락인데 돈이 한 번에 안 나가고 조금씩 나간다 한다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늘어나게 될 거고 유동성 좋아지게 되겠죠. 5번, 담보주택에 대한 최초 근저당권 설정액의 최저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어떤 채무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았을 때 거기로 대해서 담보를 통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높인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손실 부담도 줄어들 거고 어떤 수익이라든가 수익성이라든가 아니면 경영 안정성이 더 좋아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 3, 4, 5번 다 적절한 이야기고요. 정답 1번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4번, 다음은 공공주택특별법의 일부 내용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법령 관련된 문제들. 일단 법령 그냥 항목들만 먼저 보시고요. 선택지 보면서 각각 대응시켜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 푸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죠. 1번, 일반적으로 부도 임대주택에 우선 매수할 권리는 부도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일단 이런 키워드들 우선 매수권에 대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자, 여기 임차인에게 부여되는 우선 매수할 권리다라는 내용 바로 확인이 가능할 거고, 그러면 앞의 내용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제1항에 따라 지정 고시를 하기 전에 부도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매입을 동의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부여된 우선 매수권을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자, 그렇다라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동의한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라고 연결 짓는 게 자연스럽죠. 자, 따라서 1번처럼 이해하는 거 적절하겠네요. 2번, 부도임대주택의 매입 절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전홍하는 바에 따른다 했는데 뭐 이런 키워드들 중심으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매입 절차 국토교통부 장관. 자, 매입 절차 국토교통부 장관. 자, 여기서 눈에 띄네요. 매입 절차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키워드가 눈에 띄는데, 자, 지금 매입 절차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매입 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따라서 여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내용 들어가는 게 적절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대응시켜 가신다면 어렵지 않게 정답 골라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환경친화적 토지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이다. 글쓴이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거 했는데, 자, 지금 발문을 보니까 환경친화적 토지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이라고 중요하게 핵심을 딱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글이 뭐에 대한 글인지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결국 여기서 뭐 주장이니까 환경친화적 토지 공급 체계를 위해서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1번, 2번, 3번, 뭐 이런 얘기들이 이어졌을 것 같은데, 자, 선택지들을 지금 쭉 한번 살펴보니까 환경친화적 토지 공급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얘는 경제적 효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환경에 대한 고려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 4번 바로 찾아줄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제시된 상황과 자료를 보고 이어진 질문에 답해라. 연결 문제네요. 자, 선진 해외 도시 탐방 결과 보고서를 열람하고 있다. 자, 6번. 윗글에 제시된 사례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로 적절한 거. 자, 그 다음 7번. 윗글과 보기의 연관성으로 적절한 거. 이렇게 두 문제가 되어 있는데, 자, 보죠. 일단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윗글에 뭐 사례가 있는데 전체적인 이해를 물어봤으니까 그 사례 중에서 하나라도 맞지 않는 내용이 여기 선택지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선택지는 바로 제외시켜 나가면 되는 문제겠죠. 자, 지금 어떤 사례가 있는가 보니까 뭐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예시를 들고 있는 이 부분부터 시작이 되네요. 자, 중국의 난징시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어떤 뭐 택시, 버스, 그리고 승용차에 센서를 부착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의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문단에서는 뭐 이탈리아 뭐 이런 이야기들로 이어지고 있는데, 자, 결국 하나의 사례라도 에서라도 어떤 것이 해당하지 않는다면 바로 지워나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한다면, 자, 지금 난징의 사례에서 5G 통신 얘기 전혀 하지 않았죠. 자, 따라서 일단 하나 지우고요. 그 다음 2번, 현대 도시의 트렌드 변화를 소개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현대 도시의 트렌드 변화를 소개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과거에는 이랬고 현재는 이랬다, 과거와 현재가 대비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졌어야 할 텐데, 지금 난징의 사례에 그런 내용들 전혀 얘기가 되어 있지 않죠. 자, 따라서 2번도 제외시키죠. 3번, 센서를 통해 사물 인터넷을 성공적으로 구현한 스마트시티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자, 아까 센서, 그리고 데이터 구축,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활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 얘 세모 정도 쳐고 이렇게 일단 맞는 것 같은데 하고 뭐 다른 사례는 아직 살펴보지 않았으니까요. 요 정도 해놓고 다음 선택지 먼저 보고 또 맞춰가 보도록 하죠. 실시간 데이터와 자본 집약적인 도로가 결합되었을 때 변화하는 도시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자, 실시간 데이터와 자본 집약적인 도로가 결합된 사례였는가 했는데, 여기서 난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실시간 데이터는 자본 집약적인 도로와 대중교통 재건설의 필요성을 낮추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따라서 자본 집약적인 도로가 결합됐을 때 변화한다 라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라는 거 확인 가능할 거고요. 자, 그 다음 5번,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례. 지금 난징의 사례에서 범죄 얘기 전혀 하고 있지 않죠. 자, 따라서 얘도 제외시키고 정답 3번으로 확정 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7번, 다음 중 윗글과 보기의 연관성으로 적절한 거. 자, 지금 앞에 뭐 난징의 사례들, 그리고 또 유사한 사례들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 바로 추론이 가능할 거고요.
자, 그 다음 글을 통해서 어떤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었다라는 것도 추론이 가능하겠죠. 자, 그렇다라는 거, 뭐 센서 그리고 데이터 수집, 그것의 활용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었을 거고, 또 스마트 시티와 관련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도 정답 통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 자, 지금 보기를 보니까 어떤 심각한 도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 이런 새로운 기술과 관련되어서 연결짓고 있죠. 자, 그렇다라는 거, 지금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얘기들, 지금 키워드 빅데이터 들어가 있는 앞에서도 데이터의 활용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 얘네들 중에서 일단 정답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 135번. 자, 자, 일단 정답 지금 뭐 1번인데, 뭐 마지막 문제에서 그 이처럼이라고 하는 어떤 앞의 내용들을 정리해주는 이런 문장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할 텐데, 자, 그렇다면 나머지 3번이나 5번은 왜 정답이 안 될까? 이런 얘기를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자, 지금 도시의 사례를 소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도시의 사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고 있다, 활용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지 사례 자체를 소개하려는 거는 아니죠. 자, 따라서 3번 제외시키고요. 그 다음 5번,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시 문제 해결의 한계점을 제시한다. 자, 한계점에 대한 이야기 뭐 전혀 나와 있지 않네요. 자, 따라서 5번도 제외를 시켜주고 정답 1번으로 확정 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조금 기술적으로 문제 푸는 그런 방식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또 연결 문제네요. 다음 제시된 상황과 자료를 보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해라. 자, 보도자료인데 보도자료의 핵심 제목에 거의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핵심 내용, 땡땡 공사가 어떤 중소기업과 뭐 어떤 건설산업 전시에 참가했다라는 내용인데, 자, 보죠. 일단 여기서 이 전시에서 행원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하나씩 대응시켜 나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9번, 문서 작성상의 오류. 얘는 뭐 그냥 어법 문제네요. 자, 보도록 하죠. 자, 1번, 전문 수출 마케팅사와 함께 현지 주요 바이어 사전조사 및 중소기업과의 1대1 상담을 진행했다. 자, 1대1이라는, 저는 뭐 숫자가 나오는 걸 제일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숫자는 바로 그냥 눈에 띄거든요. 자, 따라서 이런 부분 찾아보면 될 텐데, 자, 1대1이라는 숫자 여기서 있었고, 그 다음 전문 수출 마케팅사와 함께 현지 주요 바이어 사전조사 및 중소기업과의 1대1 상담. 뭐 완전히 똑같이 써놨네요. 자, 따라서 1번 적절한 거 바로 확인 가능하겠네요. 2번, 우리나라 관광 홍보를 위하여 동영상을 상영하고 가이드 책자를 무료로 배부했다. 자, 동영상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뭐 또 키워드 찾아볼 텐데, 관광 동영상 이런 이야기들, 자, 쭉쭉쭉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더불어 땡땡 공사는 이번 전시회에서 관광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고, 자, 그 다음에 뭐였죠? 가이드 책자 무료로 배부. 여기 해당이 다 되네요. 자, 똑같이 나오고 있네요. 3번, 주요 수출 품목인 전통 건설 자재와 거주 공간 건축 분야 우수 기술을 홍보했다. 자, 주요 수출 품목이 무엇인가? 자, 관련된 이야기들. 근데 여기 해당이 또 있네요. 바로 주요 수출 품목인 전통 건설 자재와 거주 공간 건축 분야 기술 홍보를 통해서 뭐 이런 내용을 통해서 바로 똑같이 뭐 나오고 있네요. 확인 가능할 거고요. 4번, 중소기업과 아까 1대1 뭐 얘기했었는데, 그 다음 상담 이후 지속적인 바이어 관리를 수행했다 했는데, 자, 지금 전시회에 참가한 거고 얘네들이 이제 바이어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 얘네들을 여기서는 또 뭐 우리 예상했던 대로 이렇게 나오게 있네요. 관리를 수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이미 한 걸로 과거형으로 쓰고 있네요. 자, 따라서 정답 4번 어렵지 않게 골라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전시회에 참가한 중소기업들의 전시 부스 임차, 전시 물품 운송, 통역 등의 비용 전부를 지원했다 했는데, 또 뭐 확인이 가능할 텐데, 비용 전부를 지원했다. 자,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땡땡공사는 이번 전시에서 참가한 중소기업들의 전시 부스 임차, 전시 물품 운송, 통역 등의 비용 일조를 지원했다. 자,
자, 뭐 일단 틀린 것 같은데 여기 이 내용 자체는 맞는데 1절이라는 표현은 좀 어색하네요. 자, 1절은 뭐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뜻인데 자, 일단 넘어가죠. 9번 윗글을 검토한 선배 직원이 지적한 문서 작성상의 오류로 적절하지 않은 거. 기간은 2000 몇 년 3 이게 아니라 자, 요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지금 자, 지금 우리 문서 작성 요령 중에서 이 온점 같은 경우에는 연, 월, 일을 대신해서 온점을 찍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라고 하면 2000 몇 년 3월 15 이렇게까지밖에 안 쓴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 1이라는 글자가 안 붙은 거죠. 자, 따라서 여기다가 온점을 하나 더 찍어서 마무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쓰는 거 적절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뭐 공문서 작성 요령 문제에서 간혹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 연월일 표시는 얘네가 어차피 연월일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한 칸씩 띈다라는 거, 이런 것도 아셔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일단 이제 요일을 쓸 때는 요일은 한 글자로 쓴다라는 거. 자, 예를 들면, 하고,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띄고, 그 다음에 목, 이런 식으로 작성한다라는 거. 목요일이라고 안 쓰고 한 글자만 쓰는 거죠. 그리고 얘와 얘 사이는 이게 다 붙어 있고요. 자, 그 다음, 일단 얘 적절한 이야기고, 2번. 사내 공지사항으로 나갈 자료니까, 참 안타깝네요. 자, 보도자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내 공지사항이라고, 너무나 뭐 생뚱맞아서 더 뭐 말씀드릴 거 없을 것 같고요. 사내 공지사항으로 나갈 자료니까 최대한 객관적인 수치들만 해줬고 공상모는 자제해야 해. 자, 보도자료의 목적, 언론사에 뿌리기 위함이다 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3번 2번 항목에서 1절과 일체의 의미, 아까 얘기했던 얘기인데 의미를 구분하여 1절을 일체를로 수정해야 할 것 같아. 1절, 일체, 우리 뭐 가끔 뭐 안주 1절 뭐 이런 얘기들 써있는 가게들도 있는데 안주 1절 하면 안주가 아예 없다는 얘기고, 자, 1절을 하면 뭐 전혀 뭐뭐 하지 않다, 전혀 없다 이런 의미로 사용될 때 1절을 쓰고요. 일체 같은 경우에 이제 모두 다, 뭐 전부 있다 또는 뭐 전부 그렇다 이런 의미로 사용될 때는 일체를 쓰죠. 자, 따라서 앞에서는 비용 모두를 지원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얘는 1절이 아니라 일체로 고쳤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뭐 3번 적절한 이야기고, 4번 글의 내용상 하위 항목을 서로 바꾸어야 할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보니까 이 전시회에 참가했다라는 것을 이제 골자로 하는 이제 보도자료인데, 그러면 이 전시회가 어떤 전시회냐 하면 전시회가 앞에서 도입부에서 먼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시회에 대한 소개가 바로 여기에서 나와 있죠. 자, 이 전시회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얘가 더 앞에 들어가는 게 맞을 것이다 라는 것도 추론이 가능하겠네요. 자, 따라서 적절한 내용이고, 5번 2번 항목의 첫 번째 문장이 비문이라 수식어구 수정이 필요할 것 같다. 2번 항목의 첫 번째 문장은 뭐죠? 2번 항목의 첫 번째 문장, 자, 여기네요. 땡땡 공사는 이번 전시회에 건설 산업 분야 중소기업들과 동반 참가하여 우리나라가 말레이시아로 주요 수출 품목인 전통 건설 자재와 했는데 말레이시아로 주요 수출 품목. 자, 이렇게 쓰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인, 요렇게 쓰든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말레이시아에게 수출하는 주요 품목, 아니면 뭐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 말레이시아에 대한 주요 수출 품목, 자,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적절하겠죠. 우리나라가 말레이시아에게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이라든지, 자, 그렇죠. 이렇게 쓰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자, 따라서 얘는 수정이 좀 필요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죠. 10번 다음 글을 읽고 보기에 A씨와 B씨에 대해 평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일단 보기 문제 보죠. 자, A씨는 제조업 퇴조에 따른 경제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예술의 산업화를 시도하기로 했다. A씨 시장은 사업 추진체를 구성하고 이해 당사자 설득에 힘쓰었다. 공장을 미술관으로 개조하고 보행자 전용의 아름다운 현수교를 세워 관광객을 유치하고 고용도 창출하고 있다.
자, 일단 뭐 요런 내용들. 자, 일단 뭐 확인이 세모 정도 초고 뭐 다른 내용들 확인하기 전에 얘들 어느 정도 맞는 것 같다 라고 바로 추론이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뭐 이 시장이 이런 일들도 했고 직접 뭐 설득도 하는 그런 과정 통해서 2번 역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3번 BC는 개인의 창의력의 우사군. BC는 창의적 연구에 종사하는 전문 뭐죠 이거 뭐 그렇다라고 일단 보고 시작하죠. 자, 그 다음 BC는 창조 계층과 산업 환경 간의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군. 자, 전문 인력이 많은데 대기업 부설 연구기관이 많아 자본도 많이 투입된다. 그러나 이 연구기관들은 지역 산업체와의 교류가 부족해서 경제적 부가 지역으로 환류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는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다인데 보기에서는 산업체와의 교류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따라서 얘는 맞지 않는다라는 거 확인 가능하겠네요. 자, 뭐 문제를 안 읽어도 문제 쉽게 풀어낼 수가 있는 그런 유형이네요. 자, 다음 문제 보죠. 11번 다음 중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탄소 중립 정책 관련해서 그 다음 제로 에너지 빌딩 의무 로드맵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자, 뭐 제로 에너지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그 다음 제로 에너지 빌딩 인증 실적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자, 보죠. 1번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건물 부문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가 필요하다. 건물 부문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탄소 중립. 자, 뭐였죠 지금? 건물 부문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자, 했는데 에너지 효율화가 어떻게 되는가? 자, 지금 요런 이야기들이고, 자, 탄소 중립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그 다음에 제로 에너지화를 목표, 뭐 이런 이야기들 통해서 뭐죠 지금? 에너지 효율화가 필요하다라는 거, 이런 정책적인 내용 통해서 1번 적절한 거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2번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제로 에너지 빌딩 의무화 로드맵을 실시하고 있다. 제로 에너지 빌딩 의무화 로드맵 2030년까지냐? 자, 이런 이야기인데, 자, 여기 나오고 있네요. 마지막에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모든 신축 건축물의 제로 에너지를 목표로 로드맵을 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도 이제 뭐 이런 제목만 봐도 바로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자, 다음. 자, 제로 에너지 빌딩 인증 제도는 에너지를 자급자족한 건물에 대하여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다. 자, 이게 뭔가 한번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 뭐죠? 지금 제로 에너지 빌딩 인증 제도. 제로 에너지 빌딩 인증 제도. 자,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제로 에너지 빌딩 인증 제도란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 4번. 우리나라는 ICT 강국으로 건축물에 대하여 다양한 기술을 융합하게 되면 새로운 에너지 산업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가 ICT 강국이라는 얘기 여기서 확인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 다양한 기술을 융합하게 되면 이런 얘기까지 일단 끊어서 보고, 자, 쭉쭉쭉 보니까 뭐 이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중에서 특히라고 하면서 아주 큰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그게 뭐냐? 그러니까 새로운 에너지 신산업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따라서 4번도 적절하죠. 5번 많은 기업들이 건물에 대한 용적률 등 건축 기준의 완화와 소득세 감면과 같은 다양한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제로 에너지 빌딩을 건설하고 있다. 자, 경쟁적으로 제로 에너지 빌딩을 건설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지금 여기서 경쟁적으로 제로 에너지 빌딩을 건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추진 실적을 보면 여기서 여기로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경향성 보이고요. 자, 따라서 이런 현재 진행형으로 얘기하는 거 일단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까지는 맞는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또 얘기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도 보이고 있지 않고요. 자,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 5번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12에서 13번 연결 문제네요. 다음 글을 읽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시오.
자, 청년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어떤 주거 실태, 뭐 이런 이야기들 이어지고 있고,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네요. 12번, 다음 중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청년 주거 지원 제도의 장단점, 청년 주거 지원 제도의 흐름 고찰, 청년 주거 문제와 주거 지원 방안, 청년 주거 문제 지원 서비스의 기대 효과,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방안, 이런 이야기들 이어지고 있는데, 자, 선택지를 먼저 보는 이유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 본문이 대충 이런 내용이었겠구나 라는 거 머릿속에 각인시키려고 한번 읽어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 13번,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빈칸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했는데, 기억의 앞문장을 보니까 지나치게 협소한 공급량과 대상자의 상세한 선별, 그리고 이런 청년 주거 정책이 뭐뭐뭐 하면서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기억은 앞문장의 내용과 상반된 내용일 것이다 라는 거 추론 가능하겠네요. 자, 보죠. 자, 윗글의 제목이라고 한다라면 결국 이 글을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한번 결국 문단의 내용들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보죠. 일단 먼저 첫 번째 문단을 보니까 청년을 획일적으로 보는 기존 관점을 넘어서 또 청년 내 다양성과 생애 과업을 고려한 정책 설계, 그리고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내용 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보니까 청년의 분가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폭넓고 종합적인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단을 보니까 어떤 뭐 부모 동거 청년, 그리고 독립분가 청년 관련된 설문조사 내용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또한 청년 주거 지원에 대한 인식이 지금 호의적이기 때문에 지금 청년 주거 지원을 확대할 적기이다, 뭐 이런 내용들 하는 거 통해서 볼 때 이 사람 청년 주거 지원 확대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도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여기서 협소한 지원보다 폭넓은 지원해야 된다라는 거 확인 가능하겠죠. 자, 따라서 여기서 정답 3번 청년 주거 문제와 주거 지원 방안. 그러면 어떤 방안이냐 했을 때 방금 얘기했던 협소한 지원보다 폭넓은 지원, 그리고 다양성을 고려하는 그런 방안이어야 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13번.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앞에서 나왔던, 좀 전에 읽었던 내용인데, 자, 바로 여기 상세한 선별 관련과 이제 조금 대비되는 개념, 그런 거 골라주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는 정답 5번, 보편적 주거 지원 확대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 자, 1번 선별적 주거 혜택 강화 같은 경우에는 앞의 문장과 이어지는 내용이 될 거고요. 일자리에 대한 확대, 뭐 전혀 관련성이 없고요. 자, 그 다음 대상자의 통합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상세한 선별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너무 멀리 간 것 같아요. 자, 따라서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주택 공급 물량 확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 글 자체가 공급량 자체보다는 지원 방식의 보편성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2번 역시 적절하지가 않겠죠. 자, 14에서 16, 이건 3개가 연결 문제네요. 자, 보죠. 다음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대상 모집 공고에 관한 문답사항이다.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시오. 자, 사업비 지원 규모, 지원 대상, 그리고 접수기한 및 방법, 지원 상한액, 그리고 설계비를 모두 지원하는지,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의 공사 진행, 자,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지자체 소유의 공공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지, 그 다음 타부처 시설 개선 사업과 중복되는 지원 항목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구나 정도 살펴보고서 자, 바로 문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나씩 대응시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14번, 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공모 시행일로부터 1차 선정까지는 2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자, 공모 시행일이 언제냐, 그리고 1차 선정이 언제냐, 이런 이야기인데, 자, 보니까, 자, 시행일 이때고, 이때부터 신청 가능하고, 그리고 7월 27일까지 접수된 건에 대해서 1차로 선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 7월 10일부터 7월 27일이니까 2주가 좀 넘겠네요. 자, 따라서 1번 적절하고요. 2번, 지원비 상환 금액은 지원시설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달라진다. 자, 아까 상환 금액이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자, 바로 여기죠. 자, 보니까 지원비 상환은 지원시설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이렇게 달라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따라서 2번 역시 적절한 내용이죠.
3번 서울시 및 공공기관 사업일 경우 사업비의 50에서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및 공공기관 사업. 자, 50에서 70%. 자, 지원 규모에서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서울시 및 공공기관 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50%다. 자, 그리고 그 밖의 사업이 사업비의 70%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따라서 50에서 70까지는 지원받을 수 없고, 50%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확인 가능하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 3번이고,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하나씩 대응만 시켜가시면 될 것 같아요. 15번, 다음 중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거. 단, 제시된 조건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준공한 지 13년이 된 국가 소유의 보건진료소. 자, 했는데, 자, 지금 보건진료소 이야기를 하면서 준공 후 15년 이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준공한 지 17년이 된 원장 소유의 어린이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뭐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7년이 됐어도 역시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3번 7월 28일에 신청서를 제출한 준공한 지 20년이 된 국공립 어린이집. 자, 일단 국공립 어린이집이고 20년 됐으면 지원 대상은 될 것 같은데 신청서 제출이 7월 28일이네요. 자, 그런데 7월 27일까지 제출된 접수권에 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3번 적절하지가 않겠네요. 4번 7월 15일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일단 뭐 적절한 내용일 것 같고 준공한 지 18년. 아까 기준이 15년이고 국공립이기 때문에 얘는 지원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되겠네요. 5번 준공한 지 16년이 된 국공립 주민센터. 16년 그리고 국공립까지는 적절할 것 같은데 자, 주민센터는 해당 사항이 없죠. 자, 따라서 정답 4번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겠네요. 16번 위 자료를 바탕으로 할 때 답변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결국 뭐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될 거고 자, 그런 게 아니라면 답변할 수가 없겠죠. 1번 7월 10일인 오늘자로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데 자, 일단 한번 끊어서 보죠. 7월 10일인 오늘자로 지원하고자 한다. 자, 이때부터 신청 가능하니까 뭐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업무 지원 시스템을 확인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할까? 업무 지원 시스템을 확인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여기 나오고 있네요. 업무 지원 시스템은 7월 18일부터 개설할 예정이다. 라는 내용 통해서 알 수가 있는 내용이죠. 자, 일단 답변할 수 있을 거고요. 2번 저희 어린이집이 공모 신청이 가능한 기관인지 문의를 하고 싶은데 전화 문의를 위해서는 어느 쪽으로 연락을 해야 될까요? 자, 전화 문의, 전화번호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전화번호. 자, 전화번호 부분은 뭐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네요. 자, 따라서 정답 2번 뭐 쉽게 골라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제시된 상황과 자료를 보고 이어지는 질문을 답해라. 자, 두 문제 연결 문제인데 자, 주거복지연대의 비 피해 복구 지원에 대한 기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 기사문을 읽은 후 직원 A의 반응 묻는 문제 하나, 그 다음에 빈칸 기억에 들어갈 문장 묻는 문제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하나씩 대응시켜 가보죠. 1번 비 피해 민원 현황 중에는 누수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은 걸로 보니 자, 한번 끊어서 보죠. 누수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은가. 자, 인데 지금 보니까 비 피해 민원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누수 25건으로 가장 많다라고 알 수가 있겠네요. 일단 앞에까지의 내용 적절하고요. 그 다음 외벽 방수 공사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겠어. 자, 집에 물 들어오니까 당연히 방수 공사 미리 해두는 거 좋다라는 거 뭐 내용 안 봐도 추론 가능할 것 같고요. 2번 만약 비로 인해 윗집의 누수가 아래층에게 피해를 줬다면 윗집의 누수 공사가 아래집의 보수 공사보다 선행되어야 해. 윗집의 누수가 아래층에 피해를 줬다. 자, 윗집의 누수 공사가 선행되어야 하는가. 자, 했는데 여기서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래층에 피해를 주는 경우 윗집에 대한 누수 공사를 진행한 후 아래층에 대한 보수 공사를 진행했다라는 내용 통해서 알 수가 있겠네요. 3번 누수 및 곰팡이로 피부질환까지 얻은 사례가 있으니 자, 사례가 있는가? 자, 뭐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장마철이 되면 여러모로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여. 자, 적절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4번 주거사다리 사업이란 천장 누수공사와 싱크대 교체 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구나. 자, 주거사다리 사업에 관한 이야기. 자, 이 키워드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보니까 주거사다리 사업을 연계해서 해당 입주민이 지상층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결국 이 주거사다리 지원 사업이라는 거 입주민이 지상층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일 것이다 라는 내용 추론할 수가 있겠네요. 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18번 위 기사문의 빈칸 기역에 들어갈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연대에서는 남은 9가구에 대한 비 피해 복구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며 내년도 장마 기간 중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입주민들과의 소통 및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뭐뭐뭐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면 여기 뒤에 이야기는 이런 것들을, 이런 피해를 예방하는 활동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또한 입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진행할 것이다 라는 거, 커뮤니티를 통해서 같이 진행할 것이다 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따라서 정답 1번 골라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이번부터 뭐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주민 참여와는 관련성이 없이 한 곳이 주체가 돼서 진행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2번부터 5번까지는 적절하지가 않겠네요. 자, 19에서 20번 다음 지시된 상황과 자료를 보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해라. 자, A기업의 CEO 메시지를 참고하여 대외 홍보 자료용 문서를 준비하고 있다. 자, 대외 홍보용 자료다. 자, 연결 문제네요. 윗글을 세 문단으로 나눴을 때 각 문단의 핵심 메시지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거. 그 다음에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목 선정, 참고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결국 뭐 20번 같은 경우는 이 글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홍보 효과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네요. 자, 보죠. 일단 윗글을 세 문단으로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문단을 여기서 중간에 어딘가에서 끊기는 사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죠. 자, 따라서 가장 앞에가 뭐냐, 그리고 가장 꼬리는 또 뭐냐, 요거 먼저 파악하시는 게 가장 문제를 조금 빠르게 푸는 방식이 아닐까 싶고요. 자, 지금 맨 앞에 내용을 보니까 뭐 기업 순위에서 역사상 최초로 세계 전력회사 1위다. 그리고 글로벌 100대 기업이다. 주가 뭐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뭐 가장 높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 뭐 A기업이 잘 나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 관련되어 있는 거고, 자, 결국 일단 하나는 제외가 가능하겠네요. 글로벌 경쟁 심화 가능할 것 같고요. 제외시켜 놓을 수가 있고, 자, 다른 것들은 조금 애매해요. 기업 가치가 성장했다. 뭐 역시 뭐 가능할 것 같고, 글로벌 기업이라는 얘기도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을 한번 봐야 될 텐데, 마지막엔 어떤 내용이냐라는 건데, 자, 보니까 뭐 중소기업과 동반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쭉쭉쭉 윗부분 조금 올라가서 보다 보니까 뭐 지역과 어떤 뭐 연계된 사업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네요. 자, 지역 맞춤형 뭐 이런 거,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가치를 나누는 상생의 롤모델 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가장 두 개 지역사회와 상생, 그리고 중소기업 동반 성장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 결국 뭐 기업 사회공헌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또 지역과의 동반 성장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도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역시 제외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사회적 신뢰 구축 역시도 제외할 수가 있겠네요. 자, 따라서 얘를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윗글의 홍보 효과 했는데, 통계 자료 및 숫자를 강조하여 독자의 호기심을 유도한다. 감각적이고 참신한 표현으로 독자의 관심을 유발한다. 따옴표로 이용한 핵심 주제 인용을 통해 시각적 집중 효과를 유발한다. 자세한 내용을 부제목으로 달아 본문 내용에 대한 예측력을 높인다. 자, 제목만 읽고서도 바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면, 자, 클릭하지 않고 들어가지 않아도 홍보 효과 좋아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여러 독자를 대상으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되도록 많은 내용을 포함시킨다 했는데,
자, 제목을 선정할 때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써야 되지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하다 보면 제목 자체가 길어지고 어떤 독자들의 시선이 분산되는 그렇게 해서 결국 역효과가 나게 되겠죠. 자, 따라서 5번은 적절하지가 않네요. 자, 21에서 22번 다음 제시된 상황과 자료를 보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시오. 직원 K는 국내 주택 분양제도에 대한 다음의 자료를 읽고 있다. 선분양제도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뭐 어떤 뭐 그런 선분양제도가 자리 잡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 뭐 후분양제도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요. 자, 한번 뭐 선택지 보면서 찾아가 보면 될 것 같고, 자, 기억에서 리을 중 윗글에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내용 묻는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윗글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묻는 문제 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기억, 착공과 함께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는 선분양제의 경우 주택공급 사업자는 공사비 등 사업비용 대부분을 분양받은 사람의 분양대금을 통해 조달하는 반면 입주자 모집 시기가 사업 후반부로 늦춰지는 후분양제의 경우 주택공급 사업자는 대부분의 사업비를 대출을 통해 조달하거나 사업자의 자기 자금을 활용하여야 한다. 일단 선분양제도가 뭔지 보니까 선분양제도란 글자 그대로 건축물이 준공되기 전에 분양을 먼저 시행하는 제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 모집이 가능한 제도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따라서 건설비용은 분양대금으로 충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주택공급자에게 좋고 또한 수요자도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으므로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런 배경 덕분에 이게 바로 선분양제도가 국내 분양 시스템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런데 어떤 선분양 제도에 어떤 사회적 차원이 부작용 대두되기 시작했고 거기에 따른 정책으로 후분양제가 도입이 되었는데 이게 잘 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현재까지도 선분양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보니까 후분양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전체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그 외의 경우에는 조적공사가 완료된 때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법이다 라고 후분양제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자, 따라서 기억, 선분양제도는 먼저 돈 받고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 적절한 거고, 그 다음에 후분양제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어느 정도 만들어낸 다음에 입주자 모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만들 때까지의 돈은 자기가 조달하든지 아니면 은행에서 빌리든지 그럴 것이다 라는 것도 추론이 가능하죠. 자, 따라서 얘는 뭐 적절한 내용이네요. 그 다음 니은, 선분양제도 하에서는 완성된 주택을 보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다. 뭐 앞에서 나왔던 얘기고, 자, 한번 끊어서 보고, 모델하우스 등을 통한 간접적 품질을 확인 후 주택을 구매하게 되어 초기의 설계나 품질과 다르게 건설된 주택을 소유하여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자, 적절히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거고요. 후분양제 하에서는 비교적 완성에 가까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나서 모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적절한 이야기일 거고, 주택을 구매하고 추후 발생할지 모르는 하자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 자, 그렇죠.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걸 사는 거랑 어느 정도 만들어진 걸 사는 거 당연히 어떤 주택 하자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게 되겠네요. 디귿, 후분양제도는 선분양제도 하에서 소비자가 활용할 수 있었던 분양시장의 분양가와 입주 시점의 매매가의 차익, 아까 시세 차익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했었고, 자,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사업자의 증가된 금융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됨으로써 분양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나타난다. 그렇죠. 선분양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돈 받아서 만들었는데 후분양제도 같은 경우는 자기 돈 내야 되니까 그게 그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겠죠. 역시 적절한 내용이네요. 리을, 사회 전반적인 관점에서 후분양제도는 분양권 투기를 억제할 수 있고 중도금 대출을 감소시켜 가계부채를 축소시키는 등 일부 긍정적인 면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자, 앞에서 선분양제도의 사회적 차원의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서 후분양제도를 도입하고 그거를 정착시키려고 했으나 라는 내용 통해서 추론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 주택 공급 감소. 자, 그렇겠죠. 얘네들 이제 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공급이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주택을 만드는 데 대한 그런 비용들, 아니면 또 뭐 금융 비용, 이런 것들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택 가격 상승할 것이다. 라는 것도 추론이 가능할 거고요. 자, 중소건설사가 도태될 가능성. 처음에 돈 많이 갖고 있지 않으면 만들어내기가 어렵잖아요. 자, 따라서 중소건설사 같은 경우는 도태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역시 추론 가능하죠. 자, 그 다음 짧은 분양기간으로 인해서 준공 후 미분양 증가 등의 단점도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자, 그렇죠. 선분양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들고 나서 만들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쭉 이제 분양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더 어떤 기간이 길 것이다. 라는 거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 후분양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들어진 다음에 어느 정도 된 다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양 기간이 짧을 것이다. 라는 것도 추론이 가능하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 5번, 4개 다 모두 옳은 내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윗글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후분양 제도의 성과, 2번 선분양 제도의 도입 배경, 3번 정부의 후분양 사업 지원책, 4번 선분양 제도의 사회적 부작용, 5번 후분양 제도의 입주자 모집 시기. 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자, 다른 얘기들은 다 나왔던 내용인데, 지금 후분양 제도의 도입은 이제 그 정착을 시도했는데 실패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자, 따라서 후분양 제도의 성과로 연결짓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겠네요. 23번 다음 중 탄소 배출권 거래 중개인의 자질과 능력으로 추론할 수 없는 거. 자, 뭐가 필요하다,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법적 절차를 잘 알아야 된다. 자, 일단 키워드 한번 찾아내 보죠. 탄소 배출권 거래 중개인, 탄소 배출권 거래 중개인. 자, 탄소 배출권 거래 중개인, 여기 나오네요. 자, 탄소 배출권 거래 중개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립된 탄소 시장에서 탄소 배출권을 팔거나 사려고 하는 국가나 기업 간의 거래를 주선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이런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되는가. 자, 일단 탄소 배출권 판매자와 구매자 정보를 확보하고 온실가스 저감 사업에 대해 기업에 대해 조언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업의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등 고객 확보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인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확보되면 협상을 체결하기 위해 적절한 매매 가격 산정이나 배출권 이전 및 발행의 보증 문제 등에 대해서 조율한다. 자, 그 다음 거래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 고객에게 조언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결국 마지막 문단에서 이 내용 찾아내라 라는 이야기가 될 거고요. 자, 지금 선택지들 보니까 뭐 다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적절할 텐데, 자, 어떤 공식적으로 정해진 가격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중개인이 필요가 없겠죠. 자, 라는 거 뭐 바로 추론도 가능할 거고요. 자, 또한 적절한 매매 가격을 산정한다 라는 내용을 통해서도 3번은 틀렸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글을 참고할 때 밑줄친 문화 효과를 가장 적절하게 요약한 거. 자, 벽화를 통한 미술의 발전, 공공예술을 통한 도시재생, 도시를 연결하는 예술의 힘, 광고를 통한 도시의 발전, 인적 교류 확대를 통한 예술의 발전. 자, 한번 글 살펴보도록 하죠. 미국 뉴욕주 버펄로의 알브라이트 녹스미술관의 공공미술을 처음으로 큐레이트한 앨런 오트는 서부 뉴욕 전역의 드문 문화 효과를 이끌어냈다. 자, 요 부분이고, 자, 그 다음 쭉쭉쭉 읽어보니까, 자, 여기 이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보죠. 156년 역사를 자랑하는 이 박물관은 이제 페인트, 플라스틱, 강철 및 천을 사용하여 서부 뉴욕 지역의 공원, 이웃 건물 및 기타 기반 시설에 생명을 주입했다. 자, 요런 얘기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버펄로에 방문객을 끌어들였다라는 이야기들로 또 이어지고 있고, 자, 그 다음 이것이 또 지역사회의 자산이 되었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넘어서 또 지역 간의 연결을 가져올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네요.
자, 이런 내용들 통해서 추론해 보면 될 것 같고, 자, 벽화를 통한 미술의 발전, 뭐 버펄로시가 활성화됐다, 이런 얘기들, 지역사회 자산이 됐다, 지역사회 연결이 되었다,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자, 예술의 발전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닐 거고요. 뭐 광고랑도 역시 아니고요. 자, 여기서 바로 정답 2번 공공예술을 통한 도시재생을 골라내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를 연결하는 것까지는 맞는데, 자, 이 어떤 그 지역 자체가 활성화됐다라는 이야기를 포괄하지는 못하는 내용이죠. 자, 따라서 이 글을 요약하는 것으로는 적절하지가 않겠죠. 자, 다음 문제 보죠. 25번 다음 글을 참고할 때 보기 중 반드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자, 뭐 임대인, 임차인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하자나 파손에 대한 비용이 발생했을 때 누가 돈을 내야 되는가, 뭐 그런 이야기들 하고 있고, 자, 일단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를 지우고 있고, 그리고 임차인에게는 뭐 이런 그 문제가 생겼을 때 통지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 자, 임차인의 통지 의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 다음 목적물에 대해서 존속 중에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고 함으로 목적물의 파손 또는 장애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결국 뭐 사소한 것은 임대인이 부담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뭐 중대한 것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이런 거,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네요. 사소한 거, 중대한 거, 뭐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별도의 뭐 특약이 있다라면 이거를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어떤 뭐 예를 또 들고 있기도 하고요. 보죠. 기억, 어린아이들이 거실에서 뛰어놀다가 거실 바닥에 균열이 생겨 바닥재가 무너졌다. 자, 한다면 거실 바닥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뭐 임차인이 사소하게 뭐 스스로 뭐 별 비용 안 들고 고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자, 따라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겠죠. 자, 니은 임차료를 낮춰주는 대신 누수시 임차인이 비용을 특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럴 때 수도관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자, 특약에 의해서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리는 것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얘는 임대인, 얘는 임차인. 그 다음 디귿, 겨울철에 아무런 이유 없이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아 당장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다. 자, 겨울철이다. 그리고 뭐 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별 비용이 안 들어간다 라고도 볼 수가 없겠죠. 자,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적절하겠네요. 자, 그 다음 뭐죠? 바로 일단 정답은 나왔네요. 자, 리을, 벽에 균열이 생긴 것을 오래도록 임대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있다가 균열이 커져 결국 벽 전체에 대한 대규모 공사를 요하게 된 경우 했는데, 임차인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라면서 통지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통보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자, 이 비용 전체를 임대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여기서 명확하게 이럴 경우에는 누가 해야 된다라는 경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았지만, 자, 전체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리을, 임대인이 최초 설치하여 목적물에 포함하여, 얘는 좀 세모 정도 치죠. 자, 그 다음 얘는 뭐 그 기간이 언제냐, 뭐 이런 것들, 뭐 사회적 통념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까지 좀 고려가 필요한, 딱 요렇다라고는 보기가 어려운, 조금 판례를 조금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 싶긴 하네요. 그 다음 미음,
임대인이 최초 설치하여 목적물에 포함하여 임대하였으나, 자, 그 다음, 임차인이 전혀 사용하지 않던 붙박이장 내부가 썩고 악취가 진동하여 해체가 필요하다. 쓰지도 않았는데 썩었고 악취가 진동한다. 자, 그리고 임차인이 여기서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죠. 자,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맞겠네요.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기업과 디귿과 미음이 들어간 정답 3번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렵지 않게 정답 3번 고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